반갑습니다. 공장 투자의 진심인 남자 셔리형입니다. 자,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와 함께 경매로 나온 공장 물건을 살펴보면서 이 공장에 대한 정확한 가치 판단을 해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57632번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근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팔탄면 서근리 같은 경우에도 이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시는 실수요자분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의 물건도 눈여겨볼만 하죠. 물건 종별은 공장이고 토지 면적이 905평입니다. 건물 면적은 590평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평수에는 공장동 본건물의 평수, 그리고 사무동 1, 2층의 평수, 그리고 천막과 제시외 건물의 넓이를 모두 합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 물건을 이렇게 분석을 할 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장 본건물의 넓이, 그리고 사무동의 넓이, 제시외 건물, 천막 같은 거나 판넬로 조성한 제시외 건물 있죠. 그런 것들의 면적을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가치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물건 최초 감정가가 34억 한 6천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신권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공장의 평당 가격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물건은 특징적으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 기계 기구가 금액이 상당히 크게 잡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기계 기구 해가지고 한 7억 8천 정도가 잡혀 있죠. 이게 금액이 좀 상당하기 때문에 이 기계 기구에 대한 감정 금액을 제외하고 평당 가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34억 6천만 원, 여기에서 기계기구 한 7억 8천 정도 빼주고 나면 한 26억 8천이죠. 요거 나누기 이제 토지 면적 한번 해보겠습니다. 905평 하면은 지금 평당 가격이 296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화성시 팔탄면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이 공장의 가격이 300에서 350만 원 사이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세 밴드의 기준은 뭐냐면 용도지역 계획관리에 이면도로에 위치해 있고 공장의 연식이 10년 미만의 준신축 느낌 있죠. 그 정도 컨디션에 공장 건물의 층고가 첨화선 기준 했을 때 6에서 7m 정도는 적어도 나와주는, 그래서 범용적인 업종들을 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장 건물인 경우에 우리가 300에서 350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신권에 이렇게 가격 평단가 해보니까 기계기구 한 8억 원어치 빼고 해봤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296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이 팔탄면의 시세 밴드를 봤을 때는 이 밴드의 최하단 가격보다는 살짝 저렴한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불나방처럼 막 달라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이 물건의 개별적인 특징을 현장 임장과 시세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본 다음에 296만 원이라는 평당 가격에 들어가도 될지, 이 말인즉슨 신권에 들어가도 될지, 아니면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이상 유차를 시킨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매각 토지와 건물 현황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필지수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12번까지 해서 12개의 필지로 나와 있는 물건이고 지금 이 중에 11필지는 다 지금 도로 지분이에요. 그래서 도로로 쓰이고 있는 부분들이 들어간 거고 공장의 본부지는 지금 여기 보시는 12번 공장 용지라고 표기된 부분이죠. 대략적으로는 860평 정도가 이 물건의 공장 용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로 필지까지 다 합했을 때 총 면적이 905평인데 공장 용지가 860평이면 도로가 지금 대략적으로 한 45평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공장 용지가 860평, 그리고 요 위에 도로가 지금 45평이니까 이 전체 면적을 대비했을 때는 도로 지분율이 5%가 조금 안 되는 퍼센테이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로의 지분율이 5% 정도 되기 때문에 도로 지분에 있어서는 이 물건은 합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물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물건은 이렇게 단층으로 이루어진 공장 건물 하나하고 이렇게 두 개 층으로 이루어진 사무동 건물 해서 총 2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 공장입니다. 공장동 같은 경우에는 265평 정도 되고 있고 지금 사무동 같은 경우에는 각 층에 50평씩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층은 사무실로 쓰고 있고 2층은 현재 기숙사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8년도에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는 한 16년 정도 사용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공된 지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세월에 대한 감가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컨디션 이런 거를 봐가지고 적당한 금액을 감액을 해서 이 물건을 가치평가를 해야 되겠죠. 제시외 건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공장 창고, 사무실, 물탱크실, 창고 해가지고 총 면적이 220평 정도로 나와 있죠. 공장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할 때 이런 것들은 정식적인 건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을 유념을 해서 같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임차인이 2명이 등재가 되어 있는데 어차피 사업자 등록일상 지금 대항력은 없는 임차인들입니다. 말소 기준 등기가 지금 2008년 3월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으로부터 이제 오래 전에 설정된 근저당이 기준이 되는 거고, 특히 이제 두 번째 여기는 주거용이라고 해가지고 이 공장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숙사에 이런 식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동 2층에 이 물건도 기숙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전입신고를 하셨던 분이 아닌가 싶고, 이 위에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업자 등록일이 2023년 2월 달인데 여기 건물 등기부랑 토지 등기부를 보잖아요. 이게 22년도 3월 달에 가압류가 18억짜리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1년 정도 지나서 23년도 3월 20날 가압류가 두 번째가 또 이제 들어왔는데, 아까 봤던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일도 23년 2월 27일입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일이랑 이 등기부 등본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22년도 3월 달에 첫 가압류가 18억짜리가 있었는데 23년 2월 달에 이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임대로 들어와서 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지금 가압류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경매 기입 등기도 되고 또 가압류, 압류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자, 요게 지금 텀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3월, 4월, 4월, 5월, 7월, 11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쭈루룩 압류, 가압류들이 들어온 거죠. 자, 근데 제가 생각할 때 23년 2월 말에 이렇게 보증금 1000에 월세 500을 주고 들어왔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임차로 들어갈 공장에 이렇게 가압류가 18억짜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공장을 선뜻 임차로 들어가는 임대인이 사실 많이 없죠. 그리고 보증금이랑 월세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월세가 500이면 보증금을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은 하거든요. 통상 월세의 10배 정도는 보증금을 잡아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추어 보면은 보증금이 1000만 원인데 월세가 500이다? 아, 요거는 조금 수상해요. 그리고 지금 이 공장의 연식이나 컨디션이나 위치나 이런 거를 비추어 봤을 때 이게 지금 공장동이 260 몇 평에다가 사무동 1, 2층짜리 50평씩 해가지고 사무동의 연면적도 100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걸로 비추어 봤을 때는 이 정도 연식의 이런 컨디션에 이 지역에서의 평균적인 그 임대료 시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월세 500만 원이라는 것도 지금 상당히 저렴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월세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보증금은 턱없이 더 저렴해,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좀 석연치가 않다. 근데 또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 임대인, 소유자 입장에서 내 공장이 어차피 가압류도 좀 걸려있고 앞으로를 생각해봤을 때도 이게 조금 권리관계가 이제 뭔가 막 뭐 압류 들어오고 가압류 걸리고 복잡할 것 같아. 근데 어쨌거나 이제 공장을 갖고 있으면서 어디서든 이제 돈을 좀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좀 어렴풋이 전달을 하고 보증금을 좀 저렴하게 하고 월세도 시세 대비했을 때 저렴하게 해가지고 급한 대로 임차를 좀 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 좋은 거는 뭐예요? 이게 뭔가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막 경매 들어오고 뭐하고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아. 근데 어쨌거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월세 대비 너무나 저렴하고 월세도 이 정도 컨디션의 연식의 이 입지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저렴한 월세기 때문에 어차피 압류 뭐 들어오고 경매 기입 등기 돼가지고 새롭게 낙찰돼가지고 소유자가 바뀌고 명도 당하고 할 때까지 이 수개월이라는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경매 절차라는 게. 그래서 여차하면 보증금 1000만 원이니까 월세 2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 감안해가지고 경매 넘어가고 뭐가 잘못되면은 2달만 무상으로 쓰더라도 보증금 정도는 회수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일부러 보증금 저렴하고 월세도 저렴하게 해가지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상황들을 감안을 하고 들어와서 시작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날짜가. 자, 근데 아무튼 제가 추측하는 게 뭐 정확한 건 아니니까 저도 정확한 내막까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풀어간다고 하면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서로 어쨌거나 이득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득 보는 부분은 양쪽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를 이제 개의치 않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 요거에 또 이제 손익 비교를 하셔가지고 뭐 경매에 들어가고 뭐 낙찰이 되고 명도 당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그냥 감수하고 이 저렴한 맛에 2023년 2월에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현장 조사나 현장 탐문을 통해서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시면 더 좋겠죠. 토지 등기부도 마찬가지예요. 말소기준 등기 이하로는 다 모든 권리가 소멸이니까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권리 분석상에 특별히 어려움은 없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사진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 공장 물건의 메인 공장 건물입니다. 자,
자, 이것도 다른 각도에서 본 모습이고, 자, 이 건물이 지금 입구에 들어가면은 한쪽에 들어가 있는 사무동 건물입니다. 그래서 1층 50평, 2층 50평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경매 물건의 전경인데, 자, 도로가에서 보면은 일단은 저는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이 도로폭입니다. 도로폭. 이 정도 도로폭이면은 2차선 사이즈는 나와요. 지금 최소 한 8m 정도는 되는 도로기 때문에 이 정도 도로폭을 갖고 있는 공장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도로 여건이 이제 좋은 공장에 속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세 기준을 잡는 공장들이 이면도로에 들어가 있는 공장이거든요. 그러면은 도로폭으로 따졌을 때는 한 4m에서 6m 정도, 이 정도 나오는 거를 이제 시세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이렇게 8m 도로 아니면은 가운데 중앙선 그려져 있어가지고 2차선 도로가 나온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공장 물건에 대한 평가를 살짝 높여서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공장은 도로가 중요한데 4m, 5m짜리 도로랑 8m가 나오는 2차선 넓이의 도로랑은 그 공장의 가치가 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하셔야 된다. 요런 거는 이제 무슨 사진이냐면, 그 아까 도로 필지 11군데를 지분으로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 도로가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찍은 겁니다. 여기저기.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또 이제 중요한 사진이 뭐가 있냐면 요 내부 한번 봐야죠. 이 사진은 공장동의 뒤편 쪽으로 이렇게 판넬로 짜가지고 공간을 또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천막으로 지금 만든 거죠. 이거는 천막 내부의 모습이고, 여기는 이제 공장동 내부의 모습입니다. 한켠에는 조그맣게 판넬로 해가지고 사무실을 지금 하나 만들어 놨네요. 자, 이거 수변전 설비도 하나 있고, 이런 기계기구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서를 보면 지금 이 경매에 다 같이 나온 물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을 받게 되면 이 기계기구에 대한 소유권, 이것도 낙찰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계기구의 위치와 이 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죠.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면 정면에 공장 메인동이 펼쳐져 있고, 여기 한쪽으로 1층, 2층짜리 사무동과 기숙사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천막이었고, 여기 요 뒷부분 점선 있죠. 이 점선으로 짠 거는 지금 판넬로 짜서 넣은 거예요. 자, 우리 물건 지도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보이시는 게 이제 우리 경매의 목적물이고, 일단은 특징적으로 토지 모양이 누구나 다 사랑하는 모양입니다. 거의 이 정도면은 정사각형이죠. 진짜 예쁜 사각형.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땅을 100% 활용하기가 너무 좋아요. 이게 뭐 사다리꼴이거나 삼각형이거나 우리가 예전에 봤던 뭐 총자루형 토지거나 방방형 토지거나 세방형 토지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건물 배치나 마당의 활용도가 이 모양 따라서 정말 잘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정도 필지 사이즈의 이런 모양이다 이러면은 진짜 땅 모양은 기가 막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토지 투자하고 공장 이렇게 공부하시고 투자하시고 누구나 이제 땅 투자, 땅 공부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런 예쁜 모양의 필지를 보면은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차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마당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렇게 공장 건물이 딱 정면에 들어가 있고, 여기 한쪽에는 사무동이 딱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주차장 같은 거 좀 넉넉하게 쓰고, 여기서 화물, 상하차 같은 거 하고 차 편하게 돌려가지고 트럭들 다시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러면은 진짜 공장 운영하기에는 이런 필지의 모양이 정말 공장으로서는 예쁘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죠. 자, 지금 위성사진에도 여기 5톤차 하나 보이시죠? 이게 지금 5톤 트럭인데 이 정도 길이가 5톤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뭐 이제 돌려가지고 빠꾸 한 다음에 지게차 와가지고 3차, 하차 이런 거 하고 편하게 차 돌려가지고 슝 하고 나간다. 이러면은 공장의 마당 활용성이 상당히 좋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마당의 활용성이 좋으면서도 지금 사무동이랑 이 공장 메인동 요렇게 이제 두 개 이렇게 넣었을 때 이 땅 대비 전체 면적 해보면은 건폐율이 한 37% 정도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버리는 땅도 없는 거죠, 계획관리에서. 자, 아무튼 뭐 이 정사각형의 토지 모양을 보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 입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월문 산업단지에 들어가 있는 공장 물건이에요. 그래서 산업단지인 만큼 건물의 사이즈가 다들 상당합니다. 이런 산업단지에는 뭐 60평짜리, 100평짜리 뭐 요런 공장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뭐 200평, 300평, 400평 이런 식으로 건물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 요런 거는 조금 작네요. 요런 거는 조금 작은데, 자, 이런 건물들 보면은 다들 사이즈가 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당겨가지고 넓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자 가운데 요거 일단 잃어버리시면 안됩니다. 요 빨간 점, 요게 이제 우리 경매의 목적물이다. 여기 빨간 점. 자, 요거를 기준으로 잡고 우리 주변의 입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일단은 가깝게는 조아마이시가 하나 보이고 여기 오른편에 바라나이시가 보입니다. 자, 요거는 서해안 고속도로고 요거는 평택시흥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우리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조아마이시까지는 한 5분도 안 걸리고 요렇게 가가지고 바라나이시로 들어가도 10분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IC에서도 5분에서 10분 정도면은 서해안 고속도로나 평택시흥 고속도로 이 두 개를 올라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가 뛰어나고, 여기 위에 보이시는 요 도로 있죠? 요게 이제 82번 국도인데 이 82번을 타고 서쪽으로 가면은 조암을 지나서 이제 포승까지 금방 갈 수가 있고, 여기 북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요 39번 국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아타가지고 위로 올라가면은 안산, 수원으로 가는 거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향남 지나가지고 평택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교차로에서 39번을 안 갈아타고 동쪽으로 쭉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 만나는 교차로를 타고 일로 올라가면은 이제 수원으로 또 바로 가게 되는 거고, 그대로 타고 더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정남 쪽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여기로 가면은 이제 정남 공장 단지가 펼쳐져 있고, 화성시 안녕동이랑 여기 신규 택지단지, 그리고 여기 병점, 여기에 오산, 그다음에 오산 여기 세교 신도시, 그다음에 이쪽에 평택시 서탄면 공장 단지가 들어가 있고, 여기 왼쪽에 향남 IC가 또 보이죠. 자, 향남 IC 또 타고 내려가면 결국에는 여기 밑에서 또 만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 경매물건의 전체적인 입지는 상당히 교통이 뛰어난 곳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약간 화성의 서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기는 한데, 이런 고속화 국도나 고속도로 두 개를 바로 탈 수 있는 점들, 그리고 이쪽 지역에 대한 공장 창고의 밀집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우리 경매물건은 기본적으로 입지는 정말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선에서 들어오는 컨디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2차선 국도예요. 요렇게 이제 국도를 타고 좌우로 이동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들어오면은 우리 경매 물건이 위치해 있는 거죠. 자, 진입하는 도로 로드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 2차선 국도가 펼쳐져 있고, 자, 여기에 이제 공구 관련된 상가들이랑 식당들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고, 자, 여기에도 지금 한식 뷔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편의점도 있고, 여기 양평 해장국도 보이고, 당구장도 보이고, 노래방도 보이고, 편의점도 있고, 또 공구상가도 하나 들어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공장 밀집단지의 2차선 주변에는 식당, 편의점, 약국, 공구상가, 뭐 국밥집, 고깃집, 노래방, 이런 여러가지 업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편의시설들이 상당히 잘 포진되어 있는 동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물건은 2차선에서 이렇게 타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들어갈 때 도로폭도 지금 충분히 2차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괜찮죠? 진짜 이 정도 도로폭이면은 뭐 공장 하는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자, 요렇게 들어와 보면 여기에 바로 우리 경매 물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 물건 도로 조건이나 이 접근성이나 교통 상황이나 입지 조건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요. 특히 이 도로 가지고는 뭐 제가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도로 조건은 끝이에요. 끝. 뭐 5톤, 윙바디, 뭐 추레라 이런 것까지 다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와, 진짜 이렇게 도로 조건 좋은 물건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제가 지금 아빠 미소입니다. 아빠 미소. 너무 좋아요, 물건. 우리 맨날 공장 이런 거 임장한다고 막 4m도 안 되는 도로 타고 들어가고 4m 포도시 나오는 거 들어가고, 그 정도 이면도로 조건만 되더라도 쓰는 데는 진짜 뭐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이 정도 2차선 도로폭이라고 하면은, 야, 이거는 뭐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죠. 자, 이 정도 마당 사이즈에, 이 정도 공장 건물 사이즈에 이런 건물 구성인데, 만약에 이 진입하는 이면도로의 도로폭이 이렇게 2차선 도로폭이 아니라 뭐 4m다, 5m다 이러면은 상당히 좀 서운합니다. 그 말인즉슨 공장에 대한 가치평가를 할 때도 좀 더 보수적으로 깐깐하게 봐야 된다는 소리죠. 근데 이 정도 2차선 도로 폭에 걸쳐져 있는 본부지의 공장이라고 하면은 이 공장의 사이즈 대비했을 때도 딱 맞는 사이즈예요. 왜냐면 이게 공장 메인동만 지금 260평 정도 되는 공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 건평의 공장이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6m 이상의 도로가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대형 차량들 진출입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거고, 공장 자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도로 때문에 애먹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도로가 당연히 나와줘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 공장의 어떤 위치, 이 위치만 봤을 때 더 마음에 드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그냥 로드뷰에서 몇 번 앞으로 가면은 2차선 국도가 바로 나와요. 이렇게 바로 나와버리니까 접근성 자체가 이 2차선 국도에서 본부지까지 들어가는 게
진짜 1분도 안 걸립니다. 이러면은 진짜 공장 쓰기에는 너무 좋은 위치죠. 자, 그러면은 물건 같은 거 싣고 이렇게 나오더라도, 자, 이쪽으로 쭉 가면은 서해안고속도로에 바라나이시 한 10분도 안 걸리면 들어가고, 이쪽으로 가면은 평택시흥고속도로에 조아마이시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5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진짜 고속도로 올라타기에도 너무 좋은 위치입니다. 자, 대신 아까 우리 공장 요거 가치 평가할 때 제가 이제 이거 연식 한번 잘 봐야 돼요. 연식이 지금 16년 정도 된 공장이기 때문에 이게 딱 외관상 보더라도 살짝 뭔가 느낌이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준신축 느낌의 공장 이 외벽은 아니에요. 대신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행거도어를 2개를 넣어줬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설비의 배치라던가 동선 구성을 했을 때도 이 왼쪽 문을 쓰나 오른쪽 문을 쓰나 아니면 양쪽을 동시에 쓰나 이런 식으로 각 업종, 사용자 이런 거에 개별적으로 맞춰가지고 설비 배치라던가 이 작업 동선을 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행거도어가 2개인 점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동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는 이제 전면 유리를 좀 넣어가지고 나름 좀 신경을 쓰셨어요. 그리고 여기 오른편에 보시면은 천막이 설치가 되어 있죠. 이 천막이 여기 안쪽까지 쭉 이제 이어져 있는데 천막도 세월의 흔적이 조금 느껴지는 천막이긴 합니다. 자, 그래도 어쨌거나 이게 토지의 모양이 아까 봤던 대로 정사각형이고 이런 식으로 건물 배치를 직각인 부분에 몰아가지고 딱딱 했기 때문에 이게 천막을 이렇게 짜놓고 하더라도 마당 공간이 충분하게 나오는 점이 상당히 장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건을 가치 평가를 할 때는 이 물건이 갖고 있는 뭐 입지적인 거, 위치적인 거, 그 다음에 도로의 진입 조건, 도로의 폭, 건폐율, 건물의 평수 이런 장점들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 물건에 수반된 단점들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거를 가격 평가, 그래서 입찰가 산정, 나중에 매도를 바로 할 거라면은 매도가 산정, 임대를 줄 거라면은 이 공장동과 이 사무동이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임대료 산정을 하신 다음에 수익률 산정을 하셔가지고 입찰가 산정이라던가 매도가 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만 주의해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공장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이 무슨 심장 박동 뛰듯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우리는 이 물건을 보면 설레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연식과 세월의 흔적을 걷어낸다라고 하면은 이 물건은 본질적으로 토지의 위치나 입지나 이 도로의 넓이, 도로의 폭, 2차선까지의 거리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물건이 아닐래야 아닐 수가 없다. 자, 심장이 지금 쿵쾅쿵쾅하죠. 아니 이거 너무 많이 하니까 어지럽다. 자, 잠시 뛰는 가슴을 멈추고 이 공장 경매에 뛰어드는 냉철한 투자자의 차가운 머리와 이 공장을 향한 열정, 공장을 사랑하는 마음, 이 뜨거운 가슴을 잘 버무려 가지고 가치 평가하신 다음에 본 물건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잠깐 이게 진짜 저 심장이 안 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물건 이렇게 보니까 자, 심장이 그냥 쿵쾅쿵쾅 지금 뛰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만하고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평가 잘 하셔가지고 이 물건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